오늘은 9장 첫 번째 시간 모스펫의 구조하고 분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펫이라는 것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해서 이 머리 글자를 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스펫 소자에는 이 그림은 앞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게이트 메탈, 소스 메탈, 드레인 메탈, 그 다음에 여기 바디. 그래서 터미널, 단자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4터미널 디바이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스펫은 확산 전류도 존재하지만은 메인 전류는 확산 전류가 아닙니다. PN 접합 다이오드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죠. 전기장에 의해서 드리프트에서 전자들이 작동하는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프트 전류가 주요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스라는 것은 전자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우리 소스가 어디야? 그럴 때 그 소스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전자가 공급이 되고 드레인은 하수구에서 뭐 물을 빠져나가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가 빠져나가는 곳. 그리고 이 게이트 메탈은 이 모스펫의 지휘관입니다. 이 게이트 메탈의 모든 명령, 지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자의 흐름은 소스 드레인이 여기에 인가하는 요 전압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게이트 메탈에 인가하는 전압으로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와 드레인에 이렇게 전압을 인가해서 전자를 이렇게 흘려보내죠. 그 다음에 이 흐름을 누가 제어한다? 게이트 메탈이. 그래서 마치 여기에 전압을 인가해서 마치 어떤 거냐면 뭐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를 손으로 꽉 누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꾹 누르면 여기 요 통로가 막히겠죠? 요 전자가 이동하는 이 통로가 이렇게 중간에 꾹 막힙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오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놔서 펴주면 다시 흘러가죠. 그때가 스위치 온.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는 상태. 그래서 이 전류의 흐름, 전자의 흐름은 게이트 메탈이 통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 소스 쪽은 이렇게 접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은 항상 0V. 그리고 VDS 이쪽은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죠.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전자는 이렇게 흐르겠죠. 그 다음에 이 바디 쪽에도 플러스 전압 또는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추후에 또 상세히 정량적으로 고찰을 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게이트 메탈의 W, 이걸 폭이라 그러고 L을 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길이가 채널 랭스, 전자의 이동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이제 고전적인 정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L이라는 것은 게이트 메탈의 선폭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최근에 뭐 2나노메타 모스펫, 3나노메타 모스펫 이렇게 각사들이 발표하고 있죠. 근데 실제 채널 길이가 2나노, 3나노가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근데 왜 2나노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거는 이 선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 이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요 게이트 옥사이드 같은 물질, 재료라든가 두께, 그 다음에 뭐 유전 상수, 그 다음에 주변 공정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채널이 뭐 4나노, 5나노가 된다 해도 그 성능이 2나노메타급이 나온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2나노메타 모스펫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메이커들이 발표하는 그 채널 길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실제는 더 길다고 보면 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모스펫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모스 커패시터는 이 부분이었죠. 모스 커패시터는 이렇게 수직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인가됩니다. 그래서 전 구역, 이 채널 전 구역 내에서 포텐셜이 일정합니다. 그런데
이 모스펫은 특이한 게, 자, 이 소스 쪽을 0볼트로 하죠.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죠. 그래서 게이트하고 소스 이쪽 사이, 요 수직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하고 VDS, 즉 이쪽 GD 게이트하고 드레인 쪽 요 수직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가 다릅니다. 여긴 0볼트고 여기는 수볼트 인가하겠죠. 그래서 채널 내에 포텐셜이 각 구역마다 서로 다릅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물리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차츰 논의하기로 하고요. 일단 모스펫에 대한 구조, 그리고 대략 어떤 식으로 동작이 되는가를 이 그림에서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 모스펫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느냐? 스몰러, 레스, 하이어. 이건 모스펫은 더 작게. 그 다음에 뭘 적게 만든다? 소비 전력을 적게. 그 다음에 성능은 높게. 지금 이것이 개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스펫을 작게 만든다는 얘기는 앞에서 보여준 그림에서 W/L을 작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웨이퍼 한 장당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모스펫 소자 수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채널 길이가 작아지면 기본적으로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러한 모스펫, 이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 컨덕션 밴드만 표시한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이 형성이 됩니다. 소스에 전자들이 꽉 차 있죠? 그래서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낮춰줍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건너가겠죠? 이때 이제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전압을 꺼서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면 이번에는 이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게이트 메탈에 인가하는 전압에 따라서 이 에너지 배리어를 올렸다 내렸다 함으로써 전자들의 이동을 통제하는 겁니다. 게이트는 지휘관이다. 게이트의 이 명령에 따라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게이트가.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작게 되면 요 길이가 채널 길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작아집니다. 작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양자역학적으로 요 배리어가 얇아졌죠. 요 배리어의 두께가 얇아지면 우리 앞에서 양자역학에서 배웠죠. 전자는 고전적으로 입자 취급을 했는데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전자는 파동의 성질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널링에 간다. 즉 스위치를 껐는데도 불구하고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퀴지 커런트가 발생합니다. 즉 소비 전력이 증가합니다. 작게 만들면 소비 전력이 증가한다.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소비 전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현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 우리 반도체의 주요 동작 특성 중에 하나가 스위칭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 오프, 온, 오프. 우리 소신호 모델 배웠었죠? 자, 온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오프가 돼도 오프가 안 되죠?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고속 스위칭이 곤란해집니다. 이 고속 스위칭이라는 것은 결국 스피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널이 짧아지고 모스펫이 작아짐에 따라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스펫 구조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는 이러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플래너 타입 앞에 있는 그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쪽에서 이렇게 보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보고 이 실리콘 옥사이드층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소스, 드레인, 그 다음에 우에 게이트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실리콘 채널입니다. 그래서 소스에서 이렇게 전자가 흘러가죠. 그리고 게이트가 위에서 누르거나 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자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리퀴지 커런트가 커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리퀴지 커런트를 어떻게 줄이느냐? 게이트의 이 통제력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 위에서만 이렇게 눌렀다
폈다 했는데 이제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이 리퀴지 커런트를 완벽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우에서만 뿐만 아니라 옆에서까지 통제하도록 만든 구조가 바로 이 핀팻 구조입니다. 이게 왜 핀팻이냐면 이 실리콘 웨이퍼 이 몸통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이 꼭 그 지느러미 같죠? 그래서 이게 핀팻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쪽에서 이렇게 옥사이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쪽에서 살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소스, 요 노란 게 소스입니다. 소스 드레인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채널 방향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게이트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위에만 이렇게 덮고 있는데 이제는 이 채널 앞부분까지 다 덮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게이트가 채널은 이 화면의 안쪽 방향이 되겠죠? 여기서 안 보입니다. 그죠? 앞에 소스가 있고, 저 안쪽으로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드레인이 나오겠죠? 게이트가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에 세 방향에서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겁니다. 이 모스펫 전자의 흐름을 얘기할 때 이 고무 호스 이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길다란 통로에 고무 호스가 있는데 지금 게이트 전압을 인가해서 이 물의 흐름을 막는다는 것은 위에서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랑 같다 그랬죠? 근데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옆에도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자들이 오프 시켰을 때 흘러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 삼성 같은 데서 발표하는 게 이런 거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거는 아랫부분까지 바로 채널을 게이트가 통째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방향에서 마치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오프 커런트를 낮추겠다, 제어한다. 그래서 현재는 다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우리 교재에서 다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구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 현상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모스펫은 N모스펫과 P모스펫이 있습니다. N모스펫이라는 것은 주요 캐리어를 전자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판은 P타입 실리콘이 되고요. 자,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해서 반전 전자를 만든다 그랬죠? 바로 이 전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N형이다. N모스펫이 되는 거고, P형 모스펫이라는 것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N타입 기판 위에다가 양공을 이용해서 이 양공이 주요 전류를 만들어내는 캐리어, 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버전 홀이라고 부르고요. 게이트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P 모스펫이라 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증가형 소자와 공피형 소자. 우리 앞에서도 배웠습니다. 증가형 소자라는 것은 채널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해서 이렇게 채널을 만듭니다. 또는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해서 채널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소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채널이 아닙니다. 이거는 뭘까요? 이거 바로 공핍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N 플러스하고 P죠. 일방접합이 되겠죠. 그리고 일방접합이 되면 도핑 농도가 낮은 쪽 기판에 공핍층이 형성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다 공핍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기호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채널이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채널이 끊어진 상태로 이렇게 표시했죠. 소스, 게이트, 드레인, 바디, 그 다음에 채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핍형 소자라는 게 있었죠. VTH가 마이너스로 나온다 그랬죠. 그거는 노멀리 온이라 그랬죠. 이건 노멀리 오프고 늘 이렇게 채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이 쭉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쓰고요. 이런 거는 우리는 디플리션 타입의 N 모스펫이 되겠다. 바로 공핍형 소자가 된다. 채널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VTH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죠. 이 전자들을 다 제거하는데 필요한 전압이 바로 문턱 전압으로 정의한다 그랬죠. 그래서 대략 모스펫은 기본적인 건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동작 원리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동작 원리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